충전 중이던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에서 혈압 문제로 리콜 중인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에서 또다시 충전 중에 불이 났습니다. 코나 전기차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으로 미뤄 이번 화재도 배터리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내연 자동차 관련해서 요즘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는 코나 EV 화재가 또 발생을 최근에 했어요. 토요일 날 발생했죠. 이게 3차 소프트웨어 조정을 한 이후에 발생한 거라 소비자들이 상당히 혼란을 좀 많이 겪고 있어요. 그 현대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심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코나 EV를 이용하는 오너들의 안전, 또 그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내연 자동차 부분은 이제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뭐 유명하신 뭐 박명장님도 다루시고 하다 보니까 내연 자동차까지 우리가 뭐 나서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었는데, 이제 전기차가 딱 나오니까 전기차 부분은 이게 관련된 자동차 산업군하고 많이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또 전기차가 나아가야 될 기술적인 완성도,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받아들여야 되는 인식 전환, 뭐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는 앞으로 이제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2025년까지 23종 나온다 그러죠. 제네시스까지 하면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요. 폭스바겐에서는 뭐 더 많이 3종. 2030년까지 77종 나온다 그러죠. 굉장히 많이 쏟아냅니다. 현대도 뭐 2030년까지 하면 뭐 더 그와 비슷하게 내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코나 EV에서 불이 지금 15번째 나오고 있는데 과연 믿어도 되는 거냐. 그리고 이게 불이 안 나는 어떤 기술적인 확실한 보완은 가능한 거냐. 전기차의 배터리가 불이 나기 때문에 전기차는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소비자들에게 많이 하십니다, 이해를. 그런데 불이 나는데 믿기 어렵잖아요. 불안하지. 불 난다는 사실 하나의 그 예시 때문에라도 사실은 마음이 좀 그럼요.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건 뭐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원인이 있어서 불이 나면 어떻게든 그거를 예방을 하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국토부라든지 제조사, 또 LG 여기서 이게 원인입니다, 이거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불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없죠.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나 오너분들은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불이 안 나야 정상이냐,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거냐, 아니면 불이 나는데 불을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앞선 업체들의 경우를 추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전기차에서 가장 앞서 있는 데는 테슬라란 말이에요. 테슬라가 2003년에 창업을 했어요. 7월 1일에. 그리고 2004년에 일론 머스크가 650만 불 투자를 하면서 전기차 개발이 착수가 됐으니까 16년 좀 넘은 건데, 모델 S가 2012년도에 발표가 됐으니까 전기차 사업 시작하고 8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2012년에 나왔는데 불이 안 나는 안전한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가 그로부터 6년 만인 2018년도에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2017년에. 그리고 모델 S도 불이 초반기에는 많이 났어요. 몇 년 사이에 뭐 한 20대 불러갖고 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안전해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말도 했었죠. OTA도 강제적으로 업데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90%까지 충전 안 되도록.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자체 기술로 극복을 해서 지금은 불이 안 나게끔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불이 안 나게 한 게 대략적으로 소요된 시간이 14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제조사들은 어떨까요? 다른 제조사들도 그럼 14년, 1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불 안 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모델 3나 모델 Y는 불 났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은 테슬라에서는 안정화를 잘 시키고 있다, 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모델 S, 모델 X도 더 이상 지금 작년, 올해 불 안 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완성도는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라왔다. 그럼 다른 제조사들도 한 14년 지나야 되느냐? 다른 제조사들은 사실 수직 구조로 자체적으로 다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LG나
SK나 삼성이나 뭐 이런 업체들과 함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사실 테슬라 이전부터 배터리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라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사업을 좀 늦게 출발을 한다 할지라도 또 테슬라에서 제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테슬라에서 그 전체 특허의 70% 정도가 배터리 특허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 특허를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휴를 하는지에 대한 로직도 상당 부분 참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님 기술 특허 많이 해보셔서 아시지만 선제적인 업체들의 기술을 빨리 따라간다 그래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정말 그 음식 레시피처럼 네. 그대로 하면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도 노하우가 숨겨져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정표는 줄 수 있죠. 네. 근데 따라가면 한 3배, 5배 기간 단축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향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 디벨로퍼의 영역은 방향 설정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았다가 수정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게 거의 절반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허에 야 분리막을 두껍게 하면 돼. 네. 라고 하면 야 두껍게 만들어 보자. 그렇죠. 뭐 간다든지 아니면 야 충전 속도를 좀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게 해. 네. 라고든지 뭔가 이렇게 힌트를 얻으면 그렇게 해볼까 해서 이제 개발하면 실패 돌아가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짧아지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백종원 씨는 어떻게도 맛있는데 그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집에서 안 사람이 흉내내주면 외계 요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맛이 왜 이래? 그러면 레시피대로 오늘 저녁 먹긴 다 틀렸네.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게 특허가 공개가 돼 있다 그래도 그걸 100% 자기 걸로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3배수에서 5배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게 한 2년. 그 다음에 좀 늦었다 싶으면 한 4년에서 5년. 그 정도예요. 그럼 최소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고 평균 잡아서 2년하고 5년이면 3년 정도 잡아서 3년 정도는 어떤 제조사든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 과도기적인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코나가 불이 났는데 네.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니로, 아이오닉, 소울 전기차 불이 안 난단 말이에요. 한 대도 불이 안 났어. 근데 코나만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추적을 해보자 이거. 현대의 전기차 사업 전체의 문제이냐 인과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 모델에서만 불이 난다. 그러면 다른 모델은 왜 불이 안 나? 기술적인 문제고 뭔가 내부적인 BMS나 소프트웨어 문제라면 다른 모델도 다 불이 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코나만 나고 있어요. 심지어 같은 플랫폼인 니로도 안 나. 니로도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기술을 이제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 테슬라처럼 수직 구조를 다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가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파워트레인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지 나머지까지 테슬라처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배터리는 현대가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셀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배터리마다 규격이 달라요. 충전 급속 시간이 다르고 전반적인 충전 완충 시간이 다르고 이게 왜 다르냐면은 거기 들어가는 컨트롤이 차지 컨트롤 유닛의 스펙이 달라요. 그럼 이제 제조사에서 상품을 기획할 때 우리 차는 64kWh 배터리가 들어가면 요걸 몇 분 안에 급속 충전은 어느 정도까지 완충은 어느 정도까지 스펙 나와요. 그럼 이제 제조사와 배터리 셀 회사 간에 토의를 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어느 정도 셀을 공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쪽 공급사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단가는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만큼의 물량을 확보를 해서 납품을 하겠다. 이 계획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 배터리 셀마다 스펙에 따라 디자인이 돼요. 설계 단계에서. 그러니까 물성도 디자인하고 그 물성에 따라서 충전 속도, 방전 속도를 어떤 포맷으로 가져갈 건지도 디자인하고 그렇죠. 배터리 회사가 디자인하겠죠. 네. 배터리는 양극재 있고 음극재 있고 세퍼레이터 있고 전해액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충전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음극재 그래파이트층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걸 단순히 그래파이트 탄소로만 할 것이냐 흑연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실리콘 규소층을 섞어서 밀도를 높일 거냐.
일렉트로라이트는 뭘 쓸 거냐. 처음에 코로나 나올 때 뭐 811이니 616이니 그렇죠. 막 네. 어디는 뭘 쓰는데 누구는 뭘 네. 쓰고 막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전 속도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게 디자인이 안 돼 있으면 제조사에서 아무리 충전 빨리 집어넣게 한다 그래서 충전이 되는 그게 아니에요. 불안정하게 되고 화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스펙에 맞춰서 오다가 들어가면 셀을 제조한 회사에서는 그 스펙에 맞게 납품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모듈 팩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업체에서 BMS를 얹어서 현대에 납품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LG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어느 놈이 문제일까요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배터리는 불에 타면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왜냐면은 이게 여러 겹으로 돼 있고 또 얇은 이 양극재가 발라져 있는 건 알루미늄 호일이고 음극재가 발라져 있는 건 구리 호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일렉트로라이트가 샌드처럼 얇게 범해져 있고 고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일반 화재 원인을 밝히다 보면 누전이다 아니면 뭐 스파크다 그러면 전선에 스파크가 있었으면 스파크의 흔적이 불이 생겨도 그렇죠. 결과적으로 남아있거든. 끓음이 남아있거든.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워낙 얇은 판에 얇게 박혀 있으니 걔가 타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지. 얇은 구멍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데 이 분리막이 뭐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PP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합성 수지 같은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얇은 소재로 해가지고 필름처럼 만드는데 그게 열에 가해졌을 때는 완전히 다 타고 없어져 버린다 말이야. 그러니까 흔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추적 조사해가지고 마치 뭐 DNA처럼 뭘 유전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결과를 받아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분석해봐 하니까 참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국토부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고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고 또 인문학을 적용해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 기법 우리가 뭐 CSI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스펙에 맞게 오더를 했을 거 아니야 LG 쪽에. 네. 그랬어요. 그럼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스펙에 맞게 그러면 사용 스펙 변경한 적 있어요 제조사? 원래 오더한 만큼 그대로 지금 실어 놓은 건가요? 그 정도의 매뉴얼을 지켜서 코나 EV의 작동을 딱 맞춰서 내보낸 건가요? 네, 확인했어. 그러면 테스트가 완전히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환경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 셀이 문제가 있어서 발화가 된 거 아닐까요? 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LG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실험 다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결함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모든 공산품들은 로트라는 게 있어요. 생산 로트. 그래서 몇 주차에 생산된 그걸 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그냥 받으면 아무렇게나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부품이 어느 공장에서 언제 어떻게 왔는지를 생산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리콜해서 그걸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리콜 그 보면 몇 년도 매월 생산부부터 그게 로트 요때 나온 고 ABS 모듈이 문제구나. 그렇죠. 그걸 딱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리콜을 합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코나의 로트 추적을 해보니까 LG가 신설한 난징 공장에서 만든 셀이더라. 그러면은 공장 초기에 청정도 문제라든지 또 자동 생산화가 안정되기 전에 품질 문제가 일어났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건데 LG 자체가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LG도 시행 초기나 확장 초기에 뭐가 끼어들어간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작정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배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다 타다 보니까 네가 잘못이냐를 명확하게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과학적인 검증 방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LG도 난감하고 현대도 난감하고 국토부도 난감한 거예요. 문제는 어쨌든 현대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왜? 전체 전기차가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니로는 단 한 대도 물이 안 났어. 소울 EV도 안 났어요. 아이오닉도 안 났어. 오로지 코나만이야.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코나에 들어가 있는 그 공정의 배터리에 스펙에 뭔가 미달되는 불순물이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게 가장 타당한 토론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얘기가 아니라 증명된 게 아니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 잘못했느냐가 사실 아니지.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배터리는 우리가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원시인에서 처음 에너지를 사용한 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하고 배터리하고 사실은 똑같아. 왜 똑같으냐면 에너지를 내는 화학작용에 의한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에너지를 얻고 전자가 이동하면 뭐가 생겨? 열이 생겨. 자, 리튬 덩어리를 물에다 풍덩 빠뜨렸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거의 폭발스러운 화재가 일어나죠. 왜 폭발이 일어나죠? 리튬이 리튬이 전자가 외측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물속에 그 수소하고 OH 기가 있는데 전자 하나를 리튬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빼뜨리기 쉽거든요. 그렇죠. 빼주면 리튬 이온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전자 하나를 뺏어 가지고 수소가 하고 이제 결합을 하면 그 수소 분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수소가 휙 나오면서 이거는 리튬이 그냥 물에 녹는 정도가 아니라 확 하고 이제 터져 나가는 거죠. 리튬이 물에 딱 들어가면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다 이온화가 돼버리는 거야. 이 이온화가 된다는 건 설탕물 녹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자를 잃어버려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이 이게 이런 거야. 갑자기 한 놈씩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온 엄청난 수가 갑자기 와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하고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열이 올라가는데 열이 올라가게 되면 그 엄청난 활동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것도 지금 리튬 덩어리를 던지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정말 미세하게 유사한 점이 있어요. 전극에서 리튬 이온이 빠져나가고 또 충전할 때는 들어오고 하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뭐가 제어를 하냐면 일렉트로라이트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일렉트로라이트이 뭐냐면 전해액이야. 전해액. 근데 이게 사실 문제예요. 전해액이 뭘로 되어 있냐면 플로우린화 수소. 이게 화학식이 LiPF6라고 요것도 가연성 물질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게 40%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여기 이 플로우린화 수소하고 물하고 만나면 불화수소가 돼. 불화수소가 뭐냐면 침투성이 엄청나게 강한. 그래서 왜 반도체 세척할 때 웨이퍼 세척할 때 쓰잖아. 거기에다가 첨가제가 또 30%가 들어가고 나머지 유기용매가 들어가요. 근데 수용액을 쓰면 불이 안 나지. 수용액을 쓰면. 근데 리튬은 수용액하고 만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용액을 못 쓰고 유기용매를 써야 돼. 유기용매가 뭐야? 그게 여러분들 매니큐어 칠할 때 지울 때 페인트 녹일 때 하는 신호란 말이에요. 불 당기면 그냥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이놈이 문제야. 그러면 이놈이 왜 문제냐? 배터리가 열을 내는 건 딱 두 가지 환경이에요. 전자가 떨어지거나 붙을 때야. 떨어질 때 부하가 생기니까 이온이 아무데나 가서 결합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리튬이. 그러면 얘가 활성 물질이 발라진 데서 정확하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일렉트로라이트이 얘를 유도를 해야 돼. 그럼 가서 붙어서 활성이 되면 전자가 팍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가서 외부로 나가는 그 힘이 전기란 말이지.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파이트에서 전자가 만나냐? 외부에서 기전력을 넣어줘야 돼. 그러면 그 부하로 인해서 다시 돌아와서 결합을 해서 또 얘네들이 얘를 언제 버리지 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게 충전이에요. 그럼 이 상태로 왔어.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붙으니까 또 열이 나는 거야. 급속 충전이라는 건 이거야. 빈 방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100명이 들어가는 방이에요. 넓은 운동장에. 거기에 한 7, 80명까지 넣는 건 문제가 없잖아. 정원이. 근데 거기에 100명을 다 넣으려면 이제부터 이제 80명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야, 너 좀 비껴봐. 너 좀 저리 가 있어. 야, 줄 좀 서. 야, 저기 빈 공간 많은데 절로 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배터리가 80까지는 빠르게 충전되는 게 이 그래파이트의 한 80%까지는 공간이 많으니까 들어와도 뭐 그렇게 크게 열이 안 나고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빈 공간에 찾아가지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밀어넣었다가는 이게 서로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열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고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니고
지옥철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푸시맨? 푸시맨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푸시맨이 안 밀어도 안에서 잘 정렬하면 공간 많아. 근데 막 사람들 대충 막 타니까 밖에서 밀어야 사람이 타는 거야. 밀면 어때? 열받잖아. 그렇죠. 밀어! 이 시작 막 난리 나잖아. 폭발하잖아. 질서 정연하게 네. 천천히 탔으면 괜찮은 거지. 완속 충전을 했으면 그렇지. 괜찮았을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열을 제어를 잘 못하면 여기에서 발생한 열이 일렉트로라이트의 그 유기용매에 불을 당기는 불을 당겨서 그게 확산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불을 안 당겨지게 하기 위해서 충전량이 어느 정도 되면 충전 속도를 BM에서 확 낮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거는 급속 충전이 40분 만에, 어떤 건 20분 만에, 어떤 건 18분 만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단순히 컨트롤 유닛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야. 이 그래파이트층, 이 음극지에 다시 환원됐을 때 빠르게 환원될 수 있도록 2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게 디자인이 처음부터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급속 배터리로 빠르게 충전하려면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야 돼. 수 있는 배터리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충전 속도 높여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코나 지금 급속 충전 40분인데 이걸 20분 당겨버리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셀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이 안 됐기 때문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뭐냐? 배터리에서 열이 나서 불이 나는 환경은 딱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부하가 날 때야. 근데 이건 외부로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 단자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거기서 불이 붙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없고, 방전될 때, 네. 힘을 쓸 때. 그렇지. 차가 작동을 하면서 냉각장치나 그 외 제어장치들이 동작을 하니까 위험성은 덜한데, 그럼 하나가 남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쌓일 들어갈 때. 때. 네. 자, 그런데 아무리 공간이 넉넉하더라도 공간에 비해서 또 아이들에 비해서 막 빠르게 밀어넣는 그런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되는 아이들 상태가 어떨까? 상태가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지금 코나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일 수 있냐면, 급속 충전을 40분 동안 빠르게 집어넣고 97%의 에너지 덴시티까지를 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놨는데, 이게 스펙을 감당을 못하는 경우인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지금 그 셀은 지금 디자인된 40분의 급속 충전과 97%의 에너지 덴시티를 담당하기에는 안전성이 그때 생산된 그 어느 시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생산 노드의 그 배터리 셀은 어느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막 문제일지, 모르죠, 그거는. 아니면 음극재 문제일지, 아니면 일렉트로라이트 문제일지, 다 타버리니까 모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화재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 답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냐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제 나온 거야. 뭐냐면, 얘가 이걸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충전율과 충전 속도를 조금 낮추면 돼요. 왜? 이걸 아마 최대치로 해가지고 맞춰서 개런티한 그대로를 스펙으로 넣었을 거예요. 이 지루한 과정 여러분들 따라오시느라 좀 고생하셨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불이 나는 마지막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충전했을 때, 지금 코나 2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모델은 빠른 지금의 스펙, 고속 충전 80%까지 40분, 그리고 97%의 에너지 덴시티, 요거를 일부 셀이 감당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90% 정도로 낮추고 급속으로 80%까지 되는 속도도 한 10% 정도에서 45분 정도로 늦추면 화재가 안 날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전체 대수가 지금 국내에서 한 25,000대 정도고 해외에서 75,000대 정도니까 10만 대예요. 10만 대 팔렸네요. 네, 10만 대에서 현재 운행 기간을 감안해서 15대 정도 화재라면 대략적으로 고문이 뭐 이런 관련 특허 많이 해보시면 이런 문제 생기면 요 정도의 발생 빈도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상할 때 한 10% 정도 낮추게 되면, 조정하게 되면 발생 빈도가 크게 낮아진다, 이런 예상은 가능하죠? 막말로 확률 분포. 네. 뭐 95%의 확률로 잡을 것이냐, 그렇죠. 99%의 확률로 잡을 것이냐. 99%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폭을 줄이면 불날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끝단에서 10%를 줄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날 가능성을 많이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에너지 사용량을 90% 수준으로 줄여야 돼요. 지금 코나 EV는요. 그리고 급속 충전 속도를 지금 40분에서
한 10% 정도 늦춰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이게 뭐 국토부에서 지금 불이 또 났기 때문에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추가 조치 명령이 나올 거예요. 뭔가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겠죠. 일단 그 리콜이 적합했느냐. 그렇지. 그 조사가 지금 적합성. 오늘 발표가 됐고요. 한다고. 그 다음에 적합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발표되기 전에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리콜을 해라, 아니면 뭐 보상을 해라, 아니면은 뭐 교체를 해라 이런 명령이 아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랑 별개로 제조사는 지금 코나 EV에서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선제적인 조치는 에너지 덴시티를 90%까지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나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레인지를요. 그 다음에 급속 충전 속도를 BMS를 조금 늦추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3번의 리콜은 2번은 이제 리콜이었고 1번은 소프트웨어 수정이었죠. 네. 그런데 이게 고객에게 상품성의 저하를 최대한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지금 고객들에게 먼저 약속한 상품에 대한 품질 저하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대자동차 관계자분들에게 지금 저희가 좀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걸 국토부의 어떤 결정에만 너무 기다려서 눈치 보지 마시고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보상을 해줘야 돼. 보상을.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충전 속도도 늦추고 네. 충전 캐파도 줄이면 네. 나 이거 산 거 아닌데라고 그렇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냐면 일단 잔존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자동차에. 그러니까 잔존 가치에 대한 분. 그 다음에 100%라고 생각을 했는데 90%를 써야 되니까 10%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책이 현대 측에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 소비자들에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소비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안전과 관련이 돼 있고 내가 돈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상품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 거니까 가장 고객들에게 빠르게 사과의 뜻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보상의 뜻은 물질적인 보상이 가장 빨라요. 네.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 보상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다른 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매뉴얼들을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조해야 될 건 이 볼트 EV. 쉐보레 볼트 EV에서도 작년 11월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네. 볼트에서도 5건에 해당하는 그 화재가 의심되는 사고를 발견하고 배터리 때문이다라고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을 하고 그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방법이 90%까지 충전을 제한을 하는 거다. 사용자 모드로 들어가서 90%까지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석 엔지니어가 나와서 모든 엔지니어들과 경영자들이 여기 집중하고 있고 고객들의 안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걸 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GM이 계속 fire 강조를 해요. 불이 날 수 있다. 불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지금 우리가 촉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의 화재에 대해서 자꾸 감추거나 이거에 대해서 막 넘어가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나서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나서서 코너에서 지금 불이 나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확실한 원인을 조사해서 해결은 하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분들의 안녕이 중요하고 가치가 중요한 거니까 재산을 지켜주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줘야 되니까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긴급한 변경을 시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현상을 감추고 덮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뭔가 현상이 생겼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고 조치하고 보상하고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 지금 내연분해랑 화재율 비슷하지 않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건 절대 별개지. 그건 전혀 별개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 태동해야 될 그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많이 그렇죠. 어트랙트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걸 또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나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야 되고 그걸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고객들의 그 불만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하고 또 고객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 다음에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연속적으로 줄 수 있는 릴라이어빌리티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회복을 하느냐.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거나 확률을 따지거나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불이 났으니까 더 이상 불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현상은 기술 초기 과도기에는 흔한 일이다 라는 건 현대에서 얘기하면 안 돼. 그거 현대에서 얘기하면 안 돼. 뻔뻔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차라리 우리가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왜냐하면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들 보면 뭐 흔한 예로 가장 테슬라도 불 많이 났어. 근데 안 나게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 났느냐, 안 나게 했냐가 중요한 거고. 불이 났지만 다행히도 사람이 사망한 경우나 크게 다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불이 났을 때 내가 피하지도 못할 정도로 나에게 화마가 덮치는, 그거는 다행이에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정말 폭탄처럼 배터리가 빵 터지진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스파크처럼 연기가 팍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이 퍼져 나간다고. 그 사이에 정신만 잃고 있지 않으면 어디 처박아갖고 그렇게 막 쓰러져 있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도망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현대는 이 별개 문제고 테슬라도 난 좀 씻고 싶은 게 최근에 모델 X 사고가 있어요. 그렇죠. 난 더군다나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모델 3나 모델 Y는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모델 X는 굉장히 난 심각하게 봤는데 테슬라 오너들은 별 그게 없어요, 움직임이. 난 그게 좀 신기해. 이거 더 말씀하시면 특히나 그 테슬라 오너들이 왜 이렇게 브랜드에 관대한 걸까? 난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모델 X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장 팔았어. 왜? 이번에 그 주차장에서 사고는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문을 못 열었단 말이야. 문을. 전기가 차단됐을 때 페일세이프가 완벽하게 고려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서 페일세이프라는 건 뭐냐면 뭔가 하나 고장이 나더라도 그 기능 자체가 아예 동작도 안 되면 안 돼. 브레이크가 예를 들어서 뭐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게 브레이크 아예 안 듣도록 하면 안 되는 거야. 트랜스미션이 고장이, 기어 변속이 안 되더라도 야 3단이나 2단은 걸어줘야 시속 40km라도 쩔쩔쩔 매면서 가기는 가지. 이런 게 페일세이프거든요. 근데 도어가 이렇게 문이 어떤 상황이 되든 열리게 해줘야지. 이게 이제 기계적인 양치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철두철미 준비를 했을 수 있지만 오토모티브한 부분에서 엔지니어링의 기본은 좀 안 돼,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게 맞아요. 네,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이게 단편적인 사고긴 하지만 사실 난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은 내가 또 뭐 누구라도 운전하다가 뭐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정신을 잃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차가 뭐 전복이 됐거나 아니면 2차 사고에 노출이 됐어. 그럼 빨리 탑승자를 구출을 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물론 소방관들이 뭐 유리를 깨서 들어가서 꺼내는 있던 어떤 차선책도 있었을 테지만 일단 늘 열리던 문이 안 열리면 소방관 안 열리면 안 열리면 생각조차 못한다. 일단 사람은 그거에 집중을 해서 당황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든 열으려고 한단 말이지. 이게 뭐 비상 탈출 방법이 또 따로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 탈출해야 돼요? 문에 있는 덮개를 플라스틱 덮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밖에서는 밖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거 수정해달라 그러세요. 뭐 모델 X 타시는 분들 안 불안하신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만약에 모델 X 타고 있다 그러면 아이도 절대 안 태우고 그냥 시장에 내놓을 거야. 왜냐면 그 사고를 보는데 난 딱 듣는 순간에 문을 못 열었거든. 저도 이렇게 터치해서 여는 그거에 대해서 야 신기하다. 한 그까지만 생각했잖아요. 저도 그까지 생각 안 했어. 저도 그걸 딱 보면서 그냥 신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 왜 테슬라는 왜 이렇게 평가가 후한 거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도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GM처럼 나와야 돼요. GM의 수석 엔지니어가 나와서 진짜 바람직하게 하더라고. 난 GM에 감동했어. 항상 그랬잖아요. 엔지니어링은 나쁜 놈
더 나쁜 건 아주 나쁜 메이커는. 그리고 덜 나쁜 차악을 찾는 게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합 집단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생각만큼 일론 머스크가 뭐 이 지구를 구한다, 세계를 구한다, 그의 성장 과정이나 그가 기업을 매각해서 자본을 쫓았던, 그 다음에 맥라렌 한정판을 라이프 프로그램보다 먼저 받으면서 CNN 방송하고 같이 이렇게 뉴스하면서 관종짓을 한 걸 보면, 에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천재지. 잘 풀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환상을 갖는 것도 위험한데, 지금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그걸 해명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는데 설명이라도 하거나 아니면은 페이스세이프도 명확하게 해서 이런 사고에도 대비하겠다 이거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전기차가 지금 과도기예요. 완성된 상품이 아니란 말이야. 변화하고 있고 최종적인 버전이 나오려면 늘 제가 그래서 전기차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 스마트폰화된 완성화된 전기차는 아직 안 나왔다. 이쪽 진행에서 나온 전기차는 이쪽을 고려 못했고 오토모티브한 엔지니어링 고려 못하고 이쪽에서 나온 전기차는 이쪽을 아직 고려 다 못했고 쉽게 말해서 있는 거죠. 테슬라는 페일세이프에 너무 약해요. 이게 뭐가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입장인데 불은 이제 안다. 잡았어. 다른 제조사들은 뭐 볼트도 그렇고 또 BMW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코나도 그렇고 불이 나. 가장 기본적인. 배터리 아직 그걸 잡아야 돼. 근데 페일세이프는 이 친구들이 100년 넘게 해왔던 거고 아무리 뭐 얼마 안 된 현대도 50년 넘게 다져왔단 말이지. 그러면 페일세이프 면에서는 이쪽이 또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두 개가 결국은 양쪽 다 어느 접점에 올라서 소비자들이 품질, 마감, 테슬라 마감 나쁜 것도 막 까세요. 아니 5천만 원 1억짜리 차를 사는데 이쪽 그 본넷하고 이쪽하고 간극이 다르고 한쪽은 틈이 없고 한쪽은 손가락이 들어가고 이게 무슨 차야 이게 내구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까시고 현대 더 이상 저희가 한 가지 약속 드릴게요. 사실 우리 기업이 어드밴티지라는 게 국민들이 좀 있긴 있어야 돼. 왜냐면 미워도 우리 기업이니까 이게 국뽕을 놀아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이폰 같이 우리도 테슬라 같은 기업을 하나 좀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뭐 농담으로 하는 말이 그 헨델과 그레텔 마녀도 살찌워서 잡아먹는데 우리도 뭐 현대 그 징벌적 손해배상도 좀 법을 만들고 큰 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고객들에게 어려워서 막 이렇게 문제 일으키면 우리도 한 4,500억 소송하고 똑똑된 말로 소송 한 번 해서 8자 정도 쳐야지. 뭐 그러려면 규모를 일단 키우는 건 맞아요. 그리고 사업이 지금 전기차 사업이 많이 뒤늦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현대기아가 방향을 잘 잡고 또 진취적으로 앞으로 이 내연기관을 이관하는 면에 있어서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코나 문제에 관련해서 안전수칙과 관련된 몸을 지키시고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GM에서 하는 그 방식이 스탠다드예요. 딱 그 스탠다드. 일단은 화재가 날 것 같으면 차를 빨리 버리시고 빠져나오시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 완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한 90% 선에서 충전을 멈추려고 세팅을 하든 어떻게 그 매뉴얼 다운받아 보면 홈페이지에 나와요. 찾아가지고 그 설정하는 거 한번 띄워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이드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충전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충전 레벨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사용자 충전 레벨 제한을 현대에서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BMS가 조정이 돼서 SOC가 지금은 뭐 97%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90%로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더 안전한 가치, 안전한 운행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빠르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보상 여야무야 넘어가지 마시고 보상 결정되시면 재난보전금 아침에 신청하면 뭐 바로 오후나 그 다음 날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을 빨리 주라는 게 아니라 의지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그래 뭐 현대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 그래 한번 또 지켜보자라는 약간이라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나 약속 드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아이오닉에서 네. 코나는 지금 불났잖아. 근데 아이오닉에서 단 한 대라도 불나면 우리가 그 세타 엔진이나 아니면은 뭐 직분사 엔진에 문제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밝혀볼게요. 고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주 전문가 수준, 뭐 개발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정도로 추적 조사하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들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게 다른 채널이 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미디어들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건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대가 앞으로 아이오닉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희가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대라도 비슷한 사례로 불이 난다 그러면 진짜 연료 제쳐놓고 그거 한번 뜯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나에서 제일 중요한 거 SOC를 90까지만 쓰셔야 돼요. 저희가 강좌를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밑으로 20 없다 그러고 위로 20 없다 그래서 60%만 그 플래터 구간이라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배터리가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게 왜 오래 쓸 수 있냐면 부하를 안 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배터리가 열받지 않고 부하가 없으니 수명도 길어지는 거예요. 사활 굶었다가 한 3끼 먹고 그러면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규칙적인 식사가 일단 선제되고 그리고 나서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을 해라. 칼로리 소비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여러분들이 잘게 먹이세요. 자주 먹이시고. 그러니까 코나는 특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코나 EA의 다른 차들은 일단 현대에 나온 차들이 아직 불은 안 나니까 이걸 전반적인 문제로 해석할 게 아니라 코나에서 한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코나를 이따위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다 엉망진창이다라는 것도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니로 차신 분들은 빠져있고 소울 EV는 빠져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도 빠져있으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프로그인이나 일반 하이브리드도 많은데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코나에서만 한정적으로 나는 거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야 이거 너희들이 스펙 미달 공장 초기에서 오는 스펙 미달 아니겠느냐라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걸 거예요.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단 안전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저희도 계속 현대에게 보상이나 소비자 구제 차원이나 또 안전 주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M처럼 SOC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소비자가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많은 걸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아는 전기차나 기술적인 지식에서 보면 SOC를 90으로 내리고 급속 충전 속도 80%까지 충전되는 그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화재의 위험도는 크게 낮아집니다. 인간이 위대한 건요. 위험한 에너지를 정말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불을 잘 다뤘고 또 물을 잘 다뤄서 댐을 통해서 그 낙수차를 이용한 동력을 얻었고 그리고 또 전자이동을 발견해서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또 그걸 저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배터리를 만들어냈고 또 화석연료를 켜내서 정제를 해서 그 화석연료를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인류가 위험하지만 위험을 잘 다루는 에너지를 지금까지 잘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번영을 했던 거고 누차 얘기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인류가 되는 거야. 신인류가 되는 거야. 하지만 그런 에너지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남들은 위험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잘 알고 잘 관리하면 위험하지 않는 관리법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그 에너지를 신인류가 되는 거죠. 응? 지금까지 산업혁명이 발생해서 지금 현대까지의 역사는요. 위험한 에너지를 얼마나 잘 다루려고 싸워왔는가 그 엔지니어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리튬이온 에너지는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했던 에너지 저장 장치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축에 해당합니다. 가장. 왜? 저번에도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휘발유통 들고 있으면 부모들 기절하는데 리튬이온 이렇게 갖고 논다 그래가지고 기절하네요. 거기서 이미
얼마나 잘 제어해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자동차는 워낙에 이게 단위가 커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니까 아직까지 그 위험을 누르는 기술이 숙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업체씩 숙성을 해가고 있어요. 이미 테슬라가 숙성을 해놨고, 완벽한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럼 다른 업체들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현대 내에서도 코나만 아직 불이 나고 있다는 건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요 불행이 계속 확산되지 않고 코나 선에서 끝나고 코나도 막을 수만 있으면 일단 한시름은 놓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현대 매뉴얼, 그 SOC를 제한하는 매뉴얼 꼭 공지하시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조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잔존 가치나 또 그거에 관련된 에너지를 제대로 SOC를 다 못 쓰는 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빨리 논의하셔서 소비자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신뢰를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S 그거 지적 좀 하세요. 저는 진짜 테슬라 그 문만 보면 그거 생각나요. 아, 그거 전기 끊어지면 그거 어떻게 열어? 그러니까. 그게 안 불안한가? 그러니까 이게 100년 이상 만들어 온 내연 자동차가 처음에 테슬라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 못 따라가겠다, 이미 전내했는데 하나씩 이거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빈 구석이 생각보다 많아. 그리고 사람이 천재적이라고 해도 모든 게 다 천재적일 수는 없어. 모든 걸 다 챙겨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보완을 하고 또 앞으로 환경에 걸맞는 그런 완성화된 전기차를 누가 낼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아이오닉 5 온물에 관심이 다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코나 EV부터 모든 현대 전기차는 출발입니다. 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반면교사로 하셔서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또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기술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너무 장황한 얘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풀지 않으면은 이거는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근데 두 사람 다 이제 내연기가 매니아이긴 한데 네. 마음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전기차의 시대에 대해서 와,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겠군 하고 기대하는 면도 있어요. 누구보다 기대하고 굉장히 지금 네. 흥분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전기차라는 그 시대에 대해서 이게 찬물이 끼얹어지는 건 솔직히 저희도 별로 바라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 아는 게 병이라고 알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진화된 전기차가 아니다라는 안 사잖아, 그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고모님, 네. 그게 생각난 얘기인데 그 직분사 얘기, 현대 얘기 많잖아. 네. 그죠? 네. 그러면 갑자기 내가 궁금한데 벤츠 E클래스나 5 시리즈 그 직분사 터보 엔진 걔네들도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은데 걔네들하고 먼저 번에 이제 독일차는 좀 낫지 않겠어요? 그죠? 한번 뜯어볼까? 뜯어보자고.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그거 어떠세요? 작년에 돈 좀 많이 버셨나 봐. 뭐가 하자 그러면 돈 타령이야. 우리 고객님은 제 실리주의라서 그래서 계산, 돈 내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연 기관을 보내는데 궁금은 하죠. 그러니까 거기 직분사 엔진 카본 슬러지가 독일 친구들은 예로부터 그 생각 많이 했을 테니까 내연 기관의 끝판이니까 그거 한번 우리 둘이 좀 논의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구독자분들도 우리가 한번 그런 분해를 해서 접근하는 것도 노트북 분해하듯이 관심 있지 않을까 싶으면 갑자기 왜 생각이 나네. 다른 채널에서 워낙에 그걸 디테일하게 보여주니까 현대 뭐 깐 김에 그냥 뭐 쳐버리지 뭐 그냥 망했다. 그런 냄새는 아니고 그냥 비교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 불현도 들었어요.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지금 제가 슬슬 호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해볼까 지금 그게 살짝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 더 중요한 주제로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